그것은 단지 몇 분 동안입니다. 루틴을 갖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하루를 계획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간단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침 산책, 차 한 잔의 시간 정하기 등의 작은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감정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나는 건강이 약물이나 치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것,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야 하는 이유를 갖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종류의 일상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루를 서로 흐릿하게 보내는 사람들은 천천히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건강에 단지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추억은 소중하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현재입니다. 요양원에 살다 보면 다양한 노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일부는 여전히 예리하고 다른 일부는 여정에서 조금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자신의 젊음과 가족, 자신이 쌓아온 삶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갖고 있는 헬렌이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종종 나에게 자신의 여행과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곤 했지만 내가 더 많이 들을수록 나는 그녀가 과거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일부였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현재 만들고 있는 연결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내일의 추억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교훈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너무 자주 나는 과거에 대해 생각하거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기억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는 순간이 내일의 추억이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채우는 것은 관계, 웃음, 그리고 작은 승리들이다. 다섯 번째, 나이가 든다고 해서 학습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요양원으로 이사했을 때 나는 그곳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 자체에서 은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노화의 과정이 성장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기다림의 존재로 천천히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새 책을 읽거나 최신 뉴스를 접하는 등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항상 컴퓨터에 매료되어 있었지만 어렸을 때 배울 시간이 없었던 로버트라는 신사를 만났습니다. 이제 85세가 된 그는 태블릿 사용법을 배웠고 유튜브에서 교육용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온라인 검색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나에게 오곤 했고 우리는 기술부터 역사까지 모든 것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배움에 대한 그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고 이는 우리가 숨을 쉬는 한마음을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섯째,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더 이상 혼자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극도로 독립적이었지만 어떤 것들은 너무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았고 나는 오랫동안 이에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묵묵히 애쓰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일이든 정서적인 지원이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삶의 질이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관계에서 기쁨을 찾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마침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힘과 지혜의 표시입니다. 7번째, 사랑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마지막 교훈은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등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코 잊지 못할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안과 헨리의 유대감입니다. 조안과 헨리는 결혼한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헨리는 뇌졸중을 겪었고 더 이상 말하거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안은 결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녀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마치 그가 모든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곤 했고 가끔 나는 헨리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상태에서도 말과 행동을 초월하는 연결, 사랑의 유대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어질 뿐이라는 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나눈 사랑은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모든 접촉, 서로에게 하는 모든 말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사랑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랑은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는 사랑, 받는 사랑, 경험하는 사랑 등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끈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은 선택이고, 독립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일상은 건강을 유지하고, 추억은 소중하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현재이고, 배움은 멈추지 않으며, 도움을 청해도 괜찮고,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러한 교훈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잘 사는 삶의 기초입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이 강의가 필요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인생의 어느 곳에 있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연결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매일을 포용하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성장하고 잘 살아보세요. 그것은 단지 몇 분 동안입니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러한 연결을 유지합니다. 바쁘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계속 참여하는 것입니다. 노화는 신체가 늙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구조를 버리는 사람들은 종종 활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루틴을 만들고 고수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단순해도 더 예리하고 강하며 더 살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 눈으로 보았고, 당신이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신의 모습을 느끼고 싶다면, 루틴을 만들고 이를 고수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요양원으로 이사했을 때 나는 가장 행복한 거주자는 건강이 가장 좋은 거주자, 즉 여전히 쉽게 걸을 수 있고 방문객이 자주 방문하며 큰 질병이 없는 거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틀렸다. 내가 만난 가장 건강한 사람들 중 일부는 비참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가장 행복한 주민들 중 일부는 휠체어를 탄 사람들, 기억력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친구보다 오래 산 사람들 등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태도. 나는 심한 관절염으로 인해 움직이기 힘든 엘라나르, 86세, 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고통, 한계,
불공평함에 집중하며 하루를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매일 아침 사람들에게 미소로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친절한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행복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물을 어떻게 보도록 결정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일러나워보다 훨씬 적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쓰라린 사람들, 끊임없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예전의 삶과 비교하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고착되었습니다. 진실은 당신이 사라진 것에 집중하면서 모든 시간을 보낸다면 아직 여기에 있는 것을 결코 즐길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오지만 우리가 집중하기로 선택한 것이 바로 우리의 경험을 형성합니다. 매일 나는 내가 놓치고 있는 것에 집중할 수도 있고 내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나는 어려운 것에 대해 불평할 수도 있고 아직 가능한 것에 대해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과거가 나를 정의하도록 놔두거나 현재에 남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장 잘 늙는 사람은 환경이 가장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가장 좋은 사람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좋은 것을 찾기로 선택했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처음 요양원으로 이사했을 때 나는 가족 방문이 내 하루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들은 내 아이들과 손주들이 자신들의 삶을 따라잡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기대할 만한 것을 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생활은 바빠졌고 일정은 복잡해졌으며 때로는 방문하지 않고 몇 주가 지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팠어요. 나는 기다리고 기대하고 전화가 울리지 않자 실망감을 느꼈다. 그러다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가족의 방문을 기다리며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가장 외로울 때가 많았지만 요양원 안에서 우정을 쌓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야기할 사람이 있었고 항상 웃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우정이 당신을 계속 유지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엘버트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에게는 2시간 거리에 살고 몇 달에 한 번씩만 방문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버트는 결코 슬프거나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소수의 친구들과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후에는 카드놀이도 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식사도 하고 항상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아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방문객 수를 세는 걸 멈추고 매일 여기 오는 사람 수를 세기 시작했다고 웃었다. 그것은 나에게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가족이 언제 방문할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식사할 때 여러 그룹과 함께 앉아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내 방에 머물고 싶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할수록 외로움을 덜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들 자신의 삶과 책임이 있고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주 그곳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을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잊혀졌다고 느끼게 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바로 연결을 구축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앉아서 가족 방문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종종 실망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친구를 사귀고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매일 보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결국 사랑은 당신과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가 나타나고, 누가 관심을 갖고, 누가 당신의 세상을 조금 덜 외롭게 느끼게 만드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그 사람들은 당신과 피를 나눈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를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이상한 점 중 하나는 과거가 현재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부엌 냄새, 나도에서 흘러나오던 노래, 어렸을 때 가장 친한 친구의 웃음소리 등 세세한 부분까지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제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물어보면 잠시 생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대화는 종종 과거로 흘러갑니다. 오래된 직업, 젊은 사랑, 예전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이유를 이해합니다. 과거는 익숙하고 위안이 됩니다. 그곳은 우리가 강했고, 우리가 필요했고, 삶이 더 크게 느껴졌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되돌아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프랭크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89세였고 그의 젊은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놀랍도록 자세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것은 과거뿐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지금 누구에게도 그들의 삶에 대해 묻지 않았으며 현재 순간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이 이미 끝났다고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헬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84세였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것이 그녀가 현재에 사는 것을 결코 막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호기심이 많았고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내겐 내일보다 어제가 더 많지만 그렇다고 오늘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진실은 향수가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쌓아온 삶, 우리를 형성한 순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현재를 희생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즐길 대화, 맛볼 식사, 소통할 사람들, 참여할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은 예전과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면 현재에 남은 것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최고의 시절을 기억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추억의 미소를 지으세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고 계속 참여하고 계속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몇 년이 지났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기에 계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6번의 댓글을 달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딱 좋은 기회입니다. 구독 버튼 누르고 벨알림도 켜주세요. 그러니 우리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귀하의 지원을 통해 우리는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은 즐거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점점 작아집니다. 한때 우리 삶을 형성했던 장엄한 모험, 주요 이정표, 경력 성취는 천천히 추억 속으로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일상의 순간들, 단순한 일상들, 그리고 우리의 하루를 채우는 소소한 것들이다. 요양원에서 1년을 보낸 후, 나는 이러한 작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가장 단순한 즐거움에서 순수한 기쁨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 배경으로 흘러나오는 좋아하는 노래, 창가에 앉아 피부에 닿는 햇빛의 느낌. 예를 들어 해롤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82세인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버터스카치 사탕을 받을 때마다 불이 켜집니다. 그는 서랍에 작은 보관함을 보관하고 항상 들르는 사람에게 하나를 제공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2번 생각하지 않을 작은 몸짓이지만 헤럴드에게는 위안, 연결, 행복의 의식입니다. 나 또한 이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아침에 처음으로 마시는 뜨거운 차, 창밖의 새소리, 복도에서 나를 반기는 친숙한 친구들의 목소리. 삶의 속도가 느려질 때, 이 작은 순간들이 하루의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나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사람들이 가장 만족스러운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여행,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음식,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들에만 집중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빠진 것에 더 집중할수록 아직 거기에 있는 것을 덜 보게 됩니다. 그때가 괴로움이 스며드는 때입니다. 하루가 공허하다고 느낄 때, 더 이상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사실, 행복은 항상 큰 일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순히 좋은 식사, 친절한 대화, 또는 조용한 평화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사하는 법을 배우면 당신이 어디에 있든, 인생의 어떤 단계에 있든 삶은 조금 더 밝아집니다. 그러니 심호흡을 하고 주위를 둘러보고 아주 작은 기쁨이라도 가져다 주는 작은 것, 즉 소리, 냄새, 맛, 느낌에 주목하십시오. 끝까지 버티십시오. 결국 인생은 큰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을 가치 있게 만드는 작은 즐거움에 관한 것입니다. 요양원에서 1년을 보낸 후 나는 노화가 단지 나이가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은 몇 년을 경험하기로 선택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놔두면 독립성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이다. 더 많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연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루틴은 단지 구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하게 유지하는 기초입니다. 태도가 전부입니다. 내가 만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보다 아직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 방문이 항상 빈번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우정은 격차를 메우고 꾸준한 우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이지만 우리가 뒤돌아보는데 모든 시간을 소비한다면 아직 남아있는 순간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가장 깊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작은 것들, 즉 모닝 커피,
웃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상황이 변해도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여전히 연결과 성장, 행복을 위한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한 가지와 이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귀하의 생각은 중요하며 우리는 이를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우리가 변화를 만드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격려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잊지 마세요. 귀하의 지원을 통해 우리는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귀중한 통찰력을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